디팍 초프라의 완전한 명상 챕터 1 완전한 명상에 대하여 누군가 나에게 명상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명상은 변화를 가져온다. 명상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방법들이 마음에 품은 목표는 하나, 존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까라는 상투적이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그 대답이 아니다라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노력은 좌절을 맞게 될 것이다.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고 믿을 테니까.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약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은 생경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맞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힘들여 노력하지 않고도 자기 일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조직과 장기들도 스스로를 지탱한다. 사람의 평균 수명 동안 심장은 10억 번 뛰는데 이는 엄청난 수치이다. 심장이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계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생명의 연결망 속에서 건강한 심장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노동을 견뎌낸다. 우리의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까지 뛴다. 놀라운 일이다. 심장은 특별하지만 그렇다고 심장이 특별히 예외적인 게 아니다. 피부, 심장, 폐, 간, 뇌 등의 장기들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다.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부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을 들이지 않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전쟁과 가정폭력은 조화가 깨졌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걱정이란 이런 부조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물론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온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평온의 순간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이 짧은 평온의 순간은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이 명상이 그저 매일매일 일상에서 잠시 고요한 휴식을 취하는 순간이 아니라 여행인 이유이다. 만약 존재가 각자의 수준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가 추가될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와 같은 내면의 적이 제멋대로 휘저어놓지 않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더 이상 무의식 속에 비밀스러운 장소로 밀려나지 않을 것이다. 명상이란 여행을 떠나는 순간 개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명상의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형태로든 의식이 항상 현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 판단은 마음의 진정한 특성이 아니다. 마음의 진정한 특성은 의식이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인간 마음의 비밀을 풀려고 해왔다. 하지만 의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을 탐구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인간의 노력이 명상이다. 철학이나 심리학 또는 다른 학문 분야는
생각과 관련이 있지만 생각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식이다. 생각이 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은 뇌가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우주의 특징은 전쟁이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 성과 악의 전쟁으로 그려졌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성과 악의 충동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현대에 들어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화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성과 악의 전쟁은 질서와 혼돈 사이의 투쟁으로 모습을 바꾸어 지속되고 있다. 이 비유가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이 전쟁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지구를 지속 가능한 행성으로 만들려는 힘과 폐허로 만들려는 힘 사이의 갈등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모두 정신의 모델이다. 인류가 우주를 깨울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대담한 것이다. 인간은 분명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을 창조한다. 원초적인 의식으로부터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만의 것이다.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는 1980년대 초반에 명상을 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하루에 2번씩 시간을 내어 간단한 만트라 명상을 했다. 명상을 한 지 1년 만에 나는 나쁜 습관들을 없애버렸다. 몇 년이 지나서 나는 내 능력이 닿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명상을 배운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지만 명상이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명상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얻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명상에 몰입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분열된 자아이다. 우리 모두는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자아와 직장에서의 자아가 다르다. 우리 내부에도 서로 다른 힘이 다투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열된 자아 또는 파편화된 자아라는 용어를 모르지만 그 부작용은 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집단적으로 명성에 집착하는 것이다. 대중매체는 영화 배우나 유명인사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도록 부추긴다. 그들은 하나같이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체로서의 완벽함을 연예인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기복이 있고 지루함에 늘어지기도 하며 나쁜 습관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분열된 자아의 산물이다. 분열되고 파편화된 자아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다. 분열된 자아는 여러 우여곡절과 내면의 모순, 갈등을 마주한다. 당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당신의 결점은 수년 전부터 당신과 함께 했을 것이다. 오늘 하루를 우울하게 보냈다면 아마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내면의 분열된 자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발견할 때 내가 명상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흥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흥분을 느낄 수 있다. 고요함과 내면의 평화는 좋은 경험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면의 갈등, 우울, 자기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연습하면 누구라도 내면의 공간을 발견할 수 있다.
명상이 당신을 분열된 자아 너머로 데려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분열된 자아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이다. 명상이 끝나고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분열된 자아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해결법은 반복해서 명상을 하는 것뿐이다.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명상이라는 게 지독한 고행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다. 나는 깨어남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완전한 명상은 자연스러우면서 쉬워야 했다. 완전한 명상이 없다면 명상에 계속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확고한 기법을 고수하면서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명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쉬운 것과는 거리가 있다. 자연스럽고 쉬운 것 이외에도 완전한 명상은 자발적이어야 한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행복이 폭발하거나 멋진 석양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순간에 깨어날 수 있어야 한다. 또 완전한 명상은 각 개인의 궁극적인 욕망과 일치해야 한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명상을 둘러싼 영적인 체제는 욕망을 비난한다. 우리는 욕망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삶은 모든 형태의 욕망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만약 이 세 가지 요구가 충족된다면, 다시 말해 깨어남이 자연스럽고 손쉬우며 자발적이고 개인의 욕망과 일치한다면 분열된 자아는 끝난다. 존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가? 그렇다. 의식은 창조의 근원이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태어난 이후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의식에서 비롯된 무한한 지성과 창조적 힘에 둘러싸여 있다. 자연이 지구 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은 의식이다라는 사실이다. 명상을 하면 고요한 의식을 경험할 수 있지만 종종 그 경험은 깊지 않거나 일시적이다. 얕은 고요 속에서도 우리의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단지 눈을 감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 챕터 2. 균형 있는 삶. 명상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높은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더 높은 의식은 순소의식, 우주적 의식, 깨달음 등으로 불린다. 명상은 수천 년 전부터 신비로운 명성을 얻었다. 신비로워 보이는 이유는 일상의 마음에서 더 높은 의식으로 가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명상은 상상 속의 비현실적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명상을 해왔다. 우리 모두 한 번쯤 명상 분야의 스승들이 도달하는 상태를 경험했다. 명상이 이미 마음이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명상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등 수학이나 고급 요리가 예술인 것처럼 높은 수준의 명상도 예술이다. 명상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한다. 우리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명상 모드로 들어간다. 모든 명상은 이런 필요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명상은 제로 포인트에서 일상적인 생각을 초월한 영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고요한 마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닌
일종의 발사대인 셈이다. 고요한 마음속에 있을 때 의식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주요한 명상 기법은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해당한다. 명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우리를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던 불균형에서 회복시키는 것이다. 완전한 명상은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모든 불균형 상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마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용한다. 챕터 3. 몸과 함께 깨어나는 삶. 우리는 대부분 명상을 잘못 생각한다. 명상이란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실질적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 명상은 불안을 덜어주고 더 깊게 집중하게 한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요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 마음 챙김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음을 몸에서 분리할 수는 없다. 사랑, 평화, 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감각까지 우리는 중추신경계를 통해 느끼는 것이다. 영적 경험만큼이나 특별한 경험들은 신경계 안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반응이다. 마음과 몸의 연결은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도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몸이 마음에 반응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도 몸에 반응한다. 챕터 4. 습관의 덫에 갇힌 삶. 완전한 명상은 의식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식에 대한 신뢰 자체가 목표라면 악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수세기 동안 인류의 극적인 사건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으로 그려졌고, 그래서 인간이 본래 선하다는 이론은 약화되었다. 동시에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나 신들이 완전히 선하다는 생각을 훼손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이라면 인류의 집단 역사의 세계적인 깊은 상처, 즉 전쟁이나 학살 같은 참상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챕터 5. 갇힘에서 벗어나는 삶. 갇힘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식의 적용이다. 의식만이 모든 경험이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명상만이 이 사실을 이용한다. 무언가를 잊을 수 없거나 과거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없다. 의식만이 의식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힘의 원천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욕망과 서리사욕이 결여되어 있으면 자아는 경험이 없다고 느낀다. 순수한 의식에 대한 경험은 간접적인 생각이나 서리사욕 없이 올바른 방식으로 단순히 여기 있으면서 관찰하고 허용하고 행동하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의식이 모든 것에 관여하며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기본 진리에 의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진실은 전적으로 인간적이면서도 자아보다 확장된 중간 지점을 제공해주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에 참여한다. 이 중간 지점에서 의식의 힘과 몸, 마음을 관장하는 힘이 만나게 된다. 이 지점으로부터 각성된 삶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의식은 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항하지 않는다.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지만 파도는 아무리 거세도 스스로에게 저항하지 않는다. 파도는 바다가 평온한 대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새로운 모드로 들어간 것일 뿐이다. 챕터 7. 매일 깨어나는 삶.
인간은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성취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면의 성취감이 중요하다. 의식에만 전념하는 생활 방식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매력적인 가능성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뭘 해야 하나 생각할 것이다. 대답은 바로 이것이다. 이미 완전히 깨어있는 것처럼 살아라. 만약 당신이 완전히 깨어있다면 다음의 진실들이 명백해진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의 표현이다. 당신은 당신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며 그것은 순수한 의식이다.